이번 시간에는 우리 접근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접근성이라는 거는 신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보드가 됐든 소리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해서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제 접근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 설정에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접근성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성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각,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청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요. 시각이다, 청각이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다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성에 들어올 때 지금처럼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접근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접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 10에 보게 되면 우리 제어판 있죠? 그 제어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접근성 센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센터라는 거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접근성 센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최적화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 비주얼 디스플레이 최적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그런 게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나레이터라는 거 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설명 켜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꺼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디스플레이 화면이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같은 게 화면상에 나와도 화면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싹 다 꺼버리고 오디오 설명, 나레이터 켜기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거에는 이제 고대비라는 것도 있고요. 텍스트 및 설명, 소리 내서 읽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의 항목을 더 크게 표시하는 거 해서 텍스트다, 아이콘이다 그런 것들의 크기 같은 것도 변경하는 것도 있고, 돋보기를 이제 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커서 있죠. 그 커서의 두께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이라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하고 있죠. 자, 얘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화상 키보드를 사용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음성인식 사용할래 말래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화상 키보드를 이용하든 음성인식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이요. 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 모양 같은 것들, 크기 같은 것들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우리 마우스 제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키 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우스 키 켜기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숫자 키패드 있죠? 거기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숫자가 쭈르륵 써져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숫자 2번하고 4번하고 6번하고 8번에 보게 되면 우리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그때 그 화살표 모양을 우리가 키보드에서 눌렀을 때 마우스를 대신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마우스 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하는 곳이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그곳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마우스 키를 킬래 말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키 켜기라는 것도 있고 토글키 켜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키 켜기라는 것도 있고 바로가기 키가 됐든 선택키에 밑줄 표시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거기서 이제 설정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우리 제어판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접근성 센터 이쪽으로 들어와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접근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쓴다?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됐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제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키보드가 됐든 소리가 됐든 마우스가 됐든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접근성이다.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자, 시각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다, 커서 및 포인터다, 그 다음에 돋보기다, 고대비다, 나레이터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설정에 들어갔을 때 접근성의 시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거 찍어서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 확대하는 것들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글씨 크기 같은 거 이제 크게 할래, 작게 할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모든 항목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제 앱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그것들의 이제 크기 변경하는 것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는 글씨가 됐든 앱이 됐든 그런 것들의 크기를 크게 할래 작게 할래 그런 거 이제 설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라고 있는데 얘는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고 색상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 커서라고 있죠. 마우스 포인터 모양만 우리가 크게 작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커서의 크기도 우리가 크게 작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돋보기라고 있어요. 이 돋보기라는 걸 사용할래 말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확대, 축소, 수정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로그인 후에 돋보기 시작할래 아니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로그인 전에 돋보기 시작할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돋보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색상 필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고대비 설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대비 설정이라는 거는 고유의 색을 사용해서 색상 대비를 강하게 해서 텍스트하고 앱이 보다 뚜렷하게 표시가 되게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고대비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나레이터라고 있죠. 나레이터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나레이터 사용할래 말래 그런 거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나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화면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이 나레이터가 소리내서 다 읽어주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나레이터요. 그래서 우리 접근성의 이제 시각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제 항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상호작용에서 할 수 있는 게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줄 수 있고 마우스도 설정하고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요것들 이제 설정을 한번 통해서 보자고요. 자, 설정에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상호작용이라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음성 명령이요. 이 음성 명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음성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한다거나 장치를 제어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 대신 말하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 대신에 이제 말해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음성만 사용해서 텍스트 입력을 하거나 장치 제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이제 음성 명령이요. 얘는 이제 음성만으로 텍스트를 입력한다거나 장치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보게 되면 화상 키보드를 쓸래 말래, 고정키를 쓸래 말래, 토글키를 쓸래 말래, 필터키를 사용할래 말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키보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는 우리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제어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상호작용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청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라는 게 있고 선택 자막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접근성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 접근성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청각이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디오다 선택 자막이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장치 볼륨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장치 또는 앱 볼륨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리 설정 변경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노 오디오를 킬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경고 같은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디오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자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디오를 텍스트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사운드 없이 그냥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 장치를 사용하는 거요. 그때 이제 자막 글꼴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어요. 자막 색이 됐든 투명도가 됐든 스타일이 됐든 자막의 크기가 됐든 자막 같은 거에 이제 효과도 집어넣고 이제 배경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택 자막이요. 그래서 청각에는 오디오랑 그다음에 선택 자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